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율주행, 이 분야의 정말 큰 두 이름이죠. 테슬라와 웨이모. 이 두 회사가 어떻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테슬라 Y책 내용을 좀 빌려서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얘네 뭐가 다른 거지? 하고 궁금해 하실 만한 그 핵심 전략 차이를 오늘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죠. 네, 반갑습니다. 이게 목표는 자율주행으로 같은데 가는 길이 정말 판이하게 달라요. 비유하자면 같은 산 정상에 오르는데 한쪽은 막 최단 거리로 직선 코스를 파고드는 느낌이고 다른 한쪽은 좀 더 검증된 안전한 우회로를 택하는 그런 느낌이죠. 오늘은 특히 5가지 관점, 그러니까 센서,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 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차를 쓰는지 이 5가지를 좀 비교해 볼까 합니다. 이 차이들이 결국에는 이 기술을 어떻게 현실에 확장시킬 거냐, 즉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랑 딱 연결되거든요. 스케일러빌리티. 중요한 키워드네요. 그 비유도 재밌고요. 그럼 첫 번째 센서 전략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보통 많은 회사들이 라이다, 이걸 레이저로 거리 재는 거잖아요. 이걸 포함해서 센서를 여러 개 쓰는데 웨이모가 딱 그런 경우죠. 네, 정확합니다. 웨이모는 이제 라이다는 기본이고 레이더, 카메라 이런 여러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다 합쳐서요. 그러니까 융합해서 주변 상황을 360도로 아주 정밀하게 파악하려고 해요. 여러 센서로 이렇게 교차 확인을 하니까 안전성을 최대한 높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전통적이고 신중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안전성에는 이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테슬라는 정말 완전히 반대 길을 갔어요. 처음부터 라이다 안 쓴다고 했고 2021년에는 레이더까지 없앴고 심지어 최근엔 초음파 센서 가게 뗀다면서요. 오직 카메라 하나로 간다니 이게 진짜 가능한 전략인가요? 비 오거나 안개 끼거나 그러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테슬라의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 인간도 사실 그러니까 비전만 가지고도 되게 복잡한 운전을 잘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고성능 카메라랑 아주 강력한 AI만 있으면 충분하다. 오히려 센서가 너무 많으면 그 신호들끼리 충돌하거나 간섭해서 그게 노이즈가 돼서 오작동 위험만 커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거죠. 노이즈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건 사실 카메라 기술하고 AI가 정말 빠르게 발전할 거라는데 거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비용도 줄이고 확장도 빨리 하려는 어떻게 보면 좀 고위험 고수익 전략.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웨이모의 그 신중한 리스크 관리랑은 정말 대조적이죠. 허허, 정말 대담하네요. 센서 선택이 이렇게 다르니까 당연히 그 AI를 가르칠 데이터, 이걸 모으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겠어요. 테슬라는 실제 고객들 차를 다 활용한다고요? 그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길 위에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가 700만 대가 넘거든요. 700만 대요? 와. 이걸 플릿 러닝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차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배운 걸 네트워크 전체 차량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같이 똑똑해지는 거죠. 빠르게 개선되고요. 특히 이제 운전자가 개입하는 어떤 중요한 순간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딱 뽑아서 수집하는 플릿 마이닝 방식도 씁니다. 플릿 마이닝? 네. 웨이모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연구용 차량이 많아야 수백 대, 수천 대 규모일 텐데 이거라는 데이터의 양이나 그 다양성 면에서 사실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이야, 700만 대. 이건 정말 상상 초월의 규모인데요. 그럼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알고리즘, 이것도 차이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 전통적인 자율주행 시스템은 보통 여러 단계를 거쳐요. 예를 들어 카메라 같은 걸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가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제 차량을 제어하는 이런 여러 모듈을 순서대로 쭉 연결하는 방식. 이걸 파이프라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웨이모를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각 단계가 명확하니까 개발하거나 검증하기엔 좀 더 용이한 면이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이것마저도 또 다르게 한다고요? 네, 테슬라도 처음엔 비슷한 방식을 썼어요. 근데 현재는 방향을 틀어서 카메라로 들어온 시각 정보, 이걸 포토닌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바로 운전 제어 신호, 컨트롤 아웃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종단간 신경망, 엔드-투-엔드 뉴럴넷이라고 부릅니다. 네, 중간에 저건 차선이야, 이건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하는 단계를 건너뛰는 거예요. AI가 그냥 이미지 전체를 보고 통으로 운전을 배우는 거죠. 사람처럼요.
개발 과정은 좀 단순해질 수 있는데 반대로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 근거를 알거나 오류를 찾아내는 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 이야기군요. 웨이모는 아주 정밀한 지도를 쓴다고 들었는데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웨이모는 센티미터 수준의 정밀도를 가진 고정밀 지도, HD맵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니까 특정 지역 안에서의 주행 정확도는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정확도는 높다. 네. 하지만 이 지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고요. 또 이걸 계속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게 서비스 가능 지역을 넓히는데 아주 큰 제약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확장성 문제, 여기서 딱 걸리는 겁니다. 아, 확장성. 그렇군요. 테슬라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HD 맵을 안 쓴다면? 길은 어떻게 찾죠? 테슬라는 우리가 보통 쓰는 내비게이션 지도 있잖아요. 그걸 기본으로 써요. 근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700만 대 넘는 차들, 그 플릿 전체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도로가 갑자기 파였네? 여기 공사 시작했네? 같은 정보들이요. 네네, 실시간 정보. 이걸 활용해서 지도를 계속 동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주행 경로에도 바로바로 반영하는 다이나믹 라우팅 방식을 씁니다. 이러면 이제 HD맵을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 없이 이론적으로는 테슬라 차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확장성을 초점을 맞춘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확장성을 염두에 두는군요.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어떤 종류의 차로 이걸 구현하느냐. 이것도 다르다고요? 네. 웨이모는 처음부터 로보택시 같은 무인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 자체에 최적화된 전용 차량, 그러니까 Purpose-Built Vehicle 개발에 집중하고 있죠. 아, 로보택시 전용차. 그렇죠. 반면에 테슬라는 일단 이미 팔린 수백만 대의 일반 소비자용 차량들, 모델 3나 모델 Y 같은 차에다가 FSD, Full Self-Driving Software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잖아요. 이 거대한 차량 네트워크 자체가 그냥 자율주행 시스템인 거예요. 물론 앞으로는 사이버캡이라고 해서 좀 더 저렴한 로보택시 전용 모델도 내놓을 계획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초기 투자 비용이나 서비스 확장 속도 면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와, 이렇게 쭉 정리해보니까 센서부터 시작해서 차량까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두 회사의 철학이랑 전략이 극명하게 다르네요. 비전 기술이랑 네트워크 효과에 모든 걸 거는 테슬라. 그리고 좀 더 검증된 기술을 융합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하려는 웨이모.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율주행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어떻게 현실 세계에 그것도 규모 있게 스케일러블리 구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테슬라 Y책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테슬라는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기반의 어떤 기하급수적인 학습과 확장을 노리는 거고 웨이모는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한 단계씩 점진적인 확장을 추구하는 겁니다. 결국 이 확장성 싸움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정말 흥미진진한 대결 구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테슬라의 이런 과감하고 급진적인 접근이 결국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을까요? 아니면 웨이모처럼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결국 더 안정적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열게 될까요? 이 두 거인의 경쟁, 앞으로도 정말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